네, 먼저 국민 의례를 잠깐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잔상의 복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선생님 그거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국회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습니다. 소프라노 이항숙님께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1절, 네. 마이크 요거 드릴까요? 요걸로 쓰실까요? 시작할까요? 네. 네, 다음은 순국선열 및 박정희 대통령 네 분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 됐으면, 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박준웅 자유민주 실천연합회 총재님께서 오늘 이한범 박사님 초청 오찬회에 환영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봄이 왔습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꽃이 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이 영하 7도, 9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됐는데 저쪽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더니 지금은 내복을 번져 던지고 봄옷으로 갈아입는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토요일마다 목이 터져라 집회하고 했지만 별다른 이슈 없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이야기 광화문을 메우다가 우리 이한범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이정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 봄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 다시 한번 이한범 박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제는 행동하는 국민,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으로서의 면모를 떳떳히 갖추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다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고 또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꼭 매시고 좋은 말씀 듣고 우리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서 오늘부터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모신 겁니다. 참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고귀한 선물들까지 주시는 우리 이한범 박사님, 김해창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찬의 주빈이 되시는 이한범 박사님 마이크를 그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답사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답사의 말씀보다도 민족의 울비를 시작하는 어떤 사람을 하는 환영하는 애국 동지 모임. 저는 이 타이틀이 몹시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이한범과 함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건가? 하는 거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여기 광화문에 오면서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방한 환영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한 데는 현수막을 보면서 제 몸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얼어붙는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떤 땅인데, 이게 어떤 나라인데 왜 저런 걸 허용하는 여러분들은 허약한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저희들은요, 우리 조국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생명을 다 바쳐서 투쟁을 합니다. 밖에서. 죄 없는 박근혜라는 한 여자 대통령이 구속된 거는 한 미친놈이 정권을 잡아서 지금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고는 나는 한국인일 수 없다 하는 각속 때문에 저는 대통령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엄동설한 이 추위에 떨면서 고통받으면서 아우성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가 죄가 없어서 석방시키라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는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국가고 22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원대한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고 자유대안의 기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저 열정을 부리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인류 국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들로 그럼 저 사람 저 데모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 박준홍 총재 이분은 내가 약 40년 만에 만나는데 옛날에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 대통령의 무슨 큰아버지 아니야 대통령 형님의 아들이고 박근혜의 오빠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애국 열정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많은 일을 했던 젊은 시절의 친구였고 젊은 시절의 동지였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와서 만나 뵀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제가 그때 트럼프 직전에 오바마 그 전에 클린턴 조지 W 부시 이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이상하게 제가 이 정치 부분에서는 미국 1년에 한 번씩 수여하는 최고의 금상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 배지를 차고 있는 걸 보더니 자기 배지하고 바꿔서 당신 한국에 간다면서
우리도 이 데몬스트레이션에 어그리한다 는 말을 꼭 하면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이걸 전해주는 우정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차고 있는 이 배지를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와서 거기가 현장 대한문 현장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 배지를 박 총재에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투쟁하고 있는 이 투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배가 항해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난파당하게 생겼구나. 이 난파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와서도 지금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저 깜둥이 대통령 오바마 이 친구하고 그 친구 고향이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2년 반 만에 케냐를 가는데 소위 대통령 전용기석에 어떻게 같이 제가 탈 수 있는 행운을 얻어가지고 같이 가면서 저는 오바마에게 한국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케냐 국민들 앞에서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연설을 시작하는데 나하고 같이 온 닥터리 이분은 한국인이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신데 이분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케냐가 100불일 때 케냐 GNP 100불 시대에 한국은 82불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불 시대가 됐는데 케냐는 지금도 100불에 머물러 있다. 그럼 우리는 몇 별을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못 살고 그들에게 뒤져 있느냐. 그럼 여러분은 코리아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준 우골탑이라는 말을 가르쳐줬는데, 그러니까 우골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탑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 탑이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은 발음하고 흉내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들은 어쩌해가지고 Let me know that to pronounce 우골 and next. 이 다음이 뭐냐 이게야. 탑. 내가 우골탑. 대한민국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소를 팔고 돼지를 팔아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교육 효과가 위대한 민족적 저력으로 자라서 2만 불 시대를 열어낸 대한민국의 우골탑. 이건 바로 교육 성장 정신이고 교육 육성 정신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그 리더십의 위대함도 있지만 국민들과 아버지는 소를 팔 수 있는 용기를 냈고 아버지가 판 소 때문에 그래도 밥을 굶고라도 공부를 했던 많은 엘리트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케냐요 같이 열리자 하고 얘기하는 걸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미국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확신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좌절하고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고 발전하기가 빈약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폐공화국이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가녀린 여자 대통령 하나를 형무소에 넣어놓은 저 문재인이는 지 마누라 껴안고 잠자는 게 아마 불안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왕도 속여봤고 마누라도 속여봤고 친구도 속여봤고 다 내 맘대로 해봤는데 딱 하나 내 맘대로 이게 뭐냐, 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마음을 속였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걸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발견을 해서 세계 최고의 철학자답게 이 해결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죽어야 될 텐데 그걸 내놓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저 괴물 같은 저 친구가 아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이 집권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적폐공화국, 그거는 문재인이가 적폐지 박근혜가 적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대한민국 광화문 그 입구에다가 김정은 위원장 환영한다는 플랑카드가 붙여있는 이런 나라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저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저건 개다리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역사는 항상 진실을 요구하는 거지 위선이나 거짓을 용납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분 심장 속에 문재인의 권력보다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뉴클리어 와이픈 핵무기보다도 더 위대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애국심입니다. 근데 제가 조국이라고 와서 보니까 애국심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이 아주 반가운 분을 한번 발견을 했는데 정선연 교원장이라고 청소년 사관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을 내서 잠깐 만났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애국심은요, 어머니가 젖가슴에서 흐르는 젖을 아이에게 먹여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빨아서 먹고 자라야만이 애국심이 생기고 국가관이 생기고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기 때문에 의지가 생기고 하는 기본이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젖가슴 같은 사랑을 가르치는 이러한 애국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나 어떤 교육 자료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미국 제안을 다 뒤져서라도 미국 정부의 특수 교육 자료라도 다 보여서라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애국심을 키워내라. 애국심을 키워내지 못하면 이 나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변 장군님 오늘 6분 소장까지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고 조직을 관리하고 군을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다해서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조국 안보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충성과 애국심을 다해서 나라 지키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면서 살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편을 하셔서 지금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변 장군님이 다시 하셔야 될 일, 군대에서 하셨던 애국심 10배로 다시 승화시키셔서 옛날에 데리고 계셨던 부하들 재교육시키셔서 이 나라의 애국심의 새로운 바탕을 만들고 내가 가겠다. 이것이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전술적 승리보다도 더 위대한 내 국가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애국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정리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군님도 지금 우리 정선연 교원장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애국심은요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는 열정을 유발시킵니다. 애국심이 강해지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세계 220개국가를 돌아다녔어요. 220개국가 여행만 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생기니까 그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고 그 기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세상에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처음에 가면은 그 제일 어려운 게 음식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곰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하는 영사관 직원한테 야 곰탕이 먹고 싶은데 너 니네 집에서 좀 끓여줄 수 없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교포 가는 곰탕집 있습니다. 이래서 같이 가가지고 깍두기에다가 곰탕을 사서 먹었는데 아이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계 방방곡곡을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가득한 국가관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더 뜨겁고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그들하고 손을 잡고 그들하고 함께 가슴을 열었을 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22세기의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도 고프실 거고 제가 길게 얘기하면은 힘이 드시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필요한 애국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숨쉬면서 살고 있는 존재 이유의 최고 가치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뜨겁게 끓어오른다면은 박근혜 형무소에서 꺼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문재인이 하나 저거 내일 밤에 죽이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정도를 가야 되고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걸 로드맵에다가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인 애국심을 강화하고 키우고 함께하는 그래서 신애국심이 창조되는 그러한 의지가 여러분과 저와 오늘의 만남에 어젠다가 되고 태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곧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곧 죽어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났다는 건 죽음을 전제한 거거든요. 언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애국심을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뜨거운 국가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모랄리티가 서 있었으면 어떻게 문재인이가 이 말도 안 되는 적폐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까꿀로 대통령을 집어넣고 전 국민을 절망시키고 여기 가서 우리가 기업은 기업대로 다 망가졌고 외국 사람들이 제가 저 불란서를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나라 대통령은 무식하기 그지없는 깐둥이 같은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789년 불란서 혁명이라는 건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데 지가 했던 촛불혁명하고 불란서 혁명하고 똑같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개 같은 놈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미스터 오늘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like a dog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불란서뿐만 아니고 전 네이토 국가들 쪽에 다 산재해 있다는 거. 그리하여 또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이 지금 이 동이 트는 새벽 전야다. 동이 떠서 햇살이 찬란하게 올라올 때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겠지만은 무너져야 되지만 그럼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심장 속에 애국심이 새로 정립돼서 새로운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 철학 이 방향을
설립해서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내 이웃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정원에서 방방곡곡에 5천만이 함께하는 함성이 울릴 때 우리 민족은 22세기의 세계를 끌고 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팩스 아메리카라는 힘을 가지고 무기, 전력, 전략, 경제 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완벽하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이 하고 회담하러 여기 와 있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하고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기분대로 대통령이지만 회담의 결론을 못 냅니다. 왜? 트럼프를 꽉 쥐어잡고 있는 유태인 그룹에서 CBIC, you have to make a contract. 김정은이 그 자식한테 CBIC 이거 완전 핵폐기 전략에 대한 각서하고 약속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어그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압력을 지금 유태인들이 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빨리 끝내서 내가 노스코리아 저놈들 핵무기 관계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니까 다음 중간 선거에서 나를 표를 찍어달라. 나 그래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야망이 가득한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유태인들 인구가 몇이냐? 1,300만입니다. 그 중에 800만이 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유태인들의 국가관, 애국심 이게 아돌프 히틀러에게 당했던 그 처절한 민족적 패배감 때문에 걔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전 세계의 팩스 아메리카라는 미국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5천만인데 1,300만의 유태인들이 하는 일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대한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980년 로버트 카일에는 제 10년 후배 되는 아이가 문교부 장관을 했는데 걔한테 절대 외국 사람에게는 안 주는 특급 정보를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에이시안 국가 중에서 유로피안 국가 중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이들의 리스트를 내가 꼭 좀 보고 싶다. 근데 안 주려고 그러는 걸 사정사정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1980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와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물리학, 생물리학, 핵학까지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아이들이 3,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2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중국을 보세요. 오택동이가 그 가난한 혁명을 해서 나라를 집권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10살에서 20살 사이에 청소년을 뽑아가지고 핵물리학 할 놈, 생물학 할 놈, 뭐 정치학 할 놈, 경제학 할 놈, 이걸 전부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지금 제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1년만 더 살면은 저도 이제 80대에 진입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들이 돼가지고 미국이 버금가는 미사일, 뉴클리어 웨폰을 개발하고 발명을 해서 미국하고 지금 맞짱뜨겠다 하는 차이나 파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 아이들, 이 위대하고 우수한 우리 인재들, 얘네들은 중국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우수하거든요. 유전인자가. 세계 제일 많은 유전인자를 가졌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박사를 만들어서 또는 세계 특수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인류를 끌고 나가는 기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충만한 자식들로 키워내겠다는
욕망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밥을 굶으면서라도 내 새끼를 세계의 위대한 자원으로 키우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대한민국은 새로 태어나는 위대한 에너지가 넘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만남이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김재영 조장님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나의 주국이라는 걸 한번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대표님께서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우리 오세근 선생께서 1절만 하시죠? 1절만 하십니까? 네. 그래서 같이 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식사가 나오는 대로 식사를 드시면서 또 그 다음에 순서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그래요. 2절까지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치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종이 이 땅을 수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그 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람할 쏜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땀 어린 빛나는 무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근 가수께서 늘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에는 꼭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엔 또 이렇게 우리 김해창 총장님 답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 거기 됩니까? 예,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동포 김해창 박사입니다. 우리 이한범 박사님을 뵐 때마다 사실은 정치 리더십 대학원을 열기로 하면서 계속 일주일에 2번 이상 미팅을 하면서 우리 이 박사님한테 제가 킹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나서십시오. 이승만 박사는 48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 나이로 죽는 시기에 70이 넘어서 뛰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0 kinds of 10가지의 이유를 들어갖고 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사양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애국 동포들을 만나면서 보스턴에 가면은 랍스터를 먹지 않고 가는 사람은 스투피드 투어리스트인데 한국에 와 보니까 애국인이라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남가주에 오면은 인앤아웃을 먹고 가지 않는 사람은 멍충이 여행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태극기 집회가 이 민족을 살리고 봉산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신이 내린 축복의 리메인스, 남은 자들, 역사의 남은 자들이 되어갖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넉넉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채널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대안에 네 가지 M이 필요합니다. M. 네 가지 M이 필요한데 하나는 입이 필요합니다. 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자유대한 독립 만세, 자유대한 지키기 만세, 또 박근혜 대통령 구출 만세를 부르는 동안에 아마 하늘은 열릴 겁니다. 두 번째 M이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받지 못하는 영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 일주일 머물면서 뜨거운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위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M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money입니다. 돈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공산화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연금 공산화되면 받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머니가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에 다 도네이션을 해야 할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꼭 필요한 M이 하나 있는데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한분 박사님에게 있는 게 메시지에다가 메신저에다가 이 입이 남다릅니다. 머리만 추가되면 이분이 하시는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런 기원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네 가지 M이 오늘의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든 네 가지 M입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에 네 가지 M이 있었는데 우리 독립운동과 같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M이 주어져서 자유대안이 우리 이 박사님께서 언급하는 그대로 전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위대한 리더가 다시 탄생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더 크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진행이 그냥 딱딱한 것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오예나 가수가 나오셔서 무궁화를 한번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 오예나 가수가 더 이뻐졌죠? 날보다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자, 식사를 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들 아무리 애국이지만 박수도 애국입니다. 저희들 힘이 있어야 또 애국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또 박사님이 이한범 박사님이 오셔서 정말 환영하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많이 걱정해 주시는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박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환영을 좀 뜨겁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나 치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어떨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쁘게 좀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궁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애국 가수들도 오셨고 성부자 방송 우리 성부자 방송 대표님이세요. 이 몸이 죽어가는데 그리워도 하늘이 없어서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월을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강인한 맑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드려 무궁화 꽃이 피는 거 이 말을 전하려 한다 참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언젠가 내일에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빛난다 무궁화가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정말 속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무궁화 꼭 필 줄로 믿습니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더더 머물지 말고 날아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늘에 쌓아 저녁시며 몸은 비로 묻혀서 나라 위에 눈을 못 감고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이 이제 안 된다 이제야 하면 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드시면서 오늘 그 상패 및 기념품 증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홍 총재님께서
이한범 박사님과 김해창 총장님, 그리고 엘리더스 김 세 분에게 기념패를 좀 증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이렇게 모셔보겠습니다. 세 분 나오시면은 제가 먼저 네네네 예. 자 요거 자 우리 총장님께서 직접 제가 우선 그 이한범 박사님께 드리는 거는 추대표입니다. 추대표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귀하는 조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혼신을 다해 구국의 일념으로 미국과 유엔을 통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을 알리고 참된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 주셔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세워주심을 보답하고자 자유민주실천연합 세금성민주연합의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명예총재로 추대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자유민주실천연합 세금성민주연합 총재 박준홍. 여러분, 제가 명예총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명예총재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갑시다. 다음은 그 김해창 총장님께 추대표를 드립니다. 귀하는 각 대학과 언론계를 통하여 세계만방의 조국을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셔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상임 고문으로 초대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자유민주실천연합 세금성민주연합 총재 박준호. 요거는 이제 좀 경우가 틀립니다. 이거는 임명장입니다. 엘리자베스 김 귀하를 대협력 부총재로 임명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자유민주실천연합 세금성민주연합 총재 박준호.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범 박사님께서 또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를 대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패는 우리 박준홍 총재님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USKN이라고 그러는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는 제일 큰 텔레비전 방송국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치 담당 앵커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간다고 그랬더니 왜 가느냐? 박준홍 총재를 만나러 간다고 그랬더니 박준홍 총재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 방송국 이름으로 전 세계에 박준홍 총재가 이끌고 있는 단체의 모든 political behaviority and action, 정치적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우리가 담당해 줄 테니까 용감하게 투쟁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 뜻을 이 폐에 담아드린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
우리 이 같이 온 우리 이름이 빨리 기가 컴코디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계시는 김혜창 박사가 이 가방에 침을 넣어서 아주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을 방송국의 뜻을 기려서 제가 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Certificate of Achievement, United States Korea News President Jun Hong Park, Chairman of the Liberal Democratic Action Alliance. In recognition of your hard work, defending of our country's sovereignty and working to make a better Korea here, where the biggest population of our case, Korean urban USKN, representative of Korean American honors your achievement. January 18, 2019, Jason Kyung, President of United States Korea News. 대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환영사분을 한 분만 인사를 더 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길남 국가원로회 회장님 환영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 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